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지난 시간에 진실 게임 유형을 같이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하는데 필요한 이론 설명드리고 이런 진술이 있다면 어떤 진술부터 체크하고 어떤 진술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강조했던 게 진실 게임 유형은 여러 개의 이야기 중에서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추론을 시작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했죠. 힌트를 얻어서 추론을 이어가는 그 뒤의 과정은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은 반복하는 과정이고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이야기 중에서 어디에 힌트를 얻어서 풀 거냐. 또는 문제에 나와 있는 여러 조건이나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애초에 진리표를 이용해서 풀까, 진술 관계를 이용해서 풀까, 좀 어떤 쪽의 방향을 잡아서 풀이를 시작할까, 이 생각을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진실게임 유형이 워낙 문제 유형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하고요. 오늘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에 65번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보고 한 10초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되는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몇 명의 이야기 중에 참이 몇 개냐 거짓이 몇 개냐라는 이 정보는 문제풀이에서 정말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이 4개의 이야기 중에 따지고 보면 하나가 참이고 4개가 거짓이다, 3개가 거짓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3개가 거짓이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 숫자가 문제마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런데 대체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2개 이상, 거짓을 이야기하는 내용도 2개 이상 이렇게 둘 다 복수로 나오면 문제풀이가 조금 까다로워져요. 이유는 대체로 이렇게 진실이 하나다 거짓이 하나다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배웠던 그 논리적인 관계 중에 모순 관계 있죠. 그거 하나만 찾아도 대체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참도 둘, 거짓도 둘 이상이면 모순이나 반대 이런 관계들을 여러 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런 요소를 좀 보면서 문제의 난이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세요. 자, 내용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누가 뇌물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단순하게 OX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애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런 걸 물어봤다면 A는 서울에 산다, A는 대전에 산다, A는 부산에 살지 않는다. 좀 다양한 이런 서술어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를 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뇌물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냥 OX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 단순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진술을 보겠죠. 제가 지금 얘기는 좀 길게 했지만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빠르게 판단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진술을 볼 거예요. 진술을 볼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좀 먼저 힌트 삼아서 풀어야 될 만한 먼저 좀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진술의 형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나중에 체크하는 게 좋을 그런 형태의 진술들이 어떤 애들이었죠? 명제의 종류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가업 명제 그리고 여기 적어도 한 명은 이런 표현이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 선언 명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애들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였죠? 자, 간단하게 쓰면
P이면 Q이다라는 이 가원 명제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 중에서 누가 진실이고 거짓이냐를 뭐 구분하는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는 그대로 맞다고 받아들이고 다른 이야기랑 말이 안 맞는 부분을 찾는 그런 사고 과정이거든요. 자, 이 내용이 나와 있을 때 뭐였어요? 이 이야기가 참이 되는 상황이 실제로 P이고 Q인 상황도 있지만 P가 아니고 Q인 상황, P가 아니고 Q가 아닌 상황, 이런 세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 명제가 참이어도 이 셋 중에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P만 봤을 때 P이냐, not P이냐, Q만 봤을 때 Q냐, not Q이냐라는 게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에서 뭔가 P에 대해서 Q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거랑 비교해서 말이 안 맞는데? 라는 걸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나중에 보는 게 맞다고 했고 같은 이유에서 선언명제 A 또는 B라는 형태로 이렇게 쓰이는 얘도 같은 이유에서 나중에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조금 반대로 얘기해 보면 자,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명제를 우리가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not A 그리고 not B가 되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건요. 자, 여러분들 항상 조건은 성립이 됐지만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조건을 성립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거짓말했다고 하겠죠. 자, not P이고 죄송합니다. P이고죠. P이고 not Q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둘은 이렇게 명제를 부정했을 땐 어때요? A가 아니고 B가 아닌 상황, P이고 Q가 아닌 상황이 특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거랑 달리 뭔가 말이 안 맞는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진수를 봤는데 가원명제예요. 선언명제네? 얘도 가원명제야. 전부 다 나중에 체크했으면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명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서 그럼 여기에서 그냥 요 형태 그대로 뭔가 내가 문제풀이하기는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유에서 얘네들은 이 명제들을 전부 다 부정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서 풀이를 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A가 뇌물을 받았다면 B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적어도 한 명은 뇌물을 받았다. 이 또는이라는 의미죠. 이제 계속 기호를 이제 활용을 할 텐데 기호에 이제 적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5어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빨리 쓸 수 있는 걸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적어도 한 명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 B가 뇌물을 받지 않았거나 C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 요거고 마지막 거. 자, 얘네 중 한 명이라도 뇌물을 받았다라면 자, B가 뇌물을 받았거나 C가 뇌물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도 돼요. 자, 물론 이거 괄호를 안 써도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가원 명제는 그냥 얘도 한 문장이고 얘도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상태로는 뭔가 우리가 따질 만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C, not C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만 얘네가 뭐 반대관계이거나 모순관계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우리가 풀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부정해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전부 다 부정한 명제를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거 먼저 체크합시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하나가 참이고 세 명이 거짓인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있는 명제들을 전부 다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이었던 명제는 거짓이 되고 거짓이었던 명제는 참이 되니까
전부 다 부정을 한 애들은 3개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겠죠.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 풀이 끝나고 하나 주의할 거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 해보겠습니다. A 그리고 B가 되죠. not A 그리고 not C 그리고 not D. B 그리고 C.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걸 할 때, 문제를 푸는 행위를 할 때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걸 우리가 신경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문제풀이는 어떻게 해야 시간이 단축돼요? 당연히 뭔가 헤매지 않고 올바른 방법을 빠르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는 간단하게 풀이할 만한 뭔가 그런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하게 문제풀이 그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혹시 이걸 이렇게 기호로 쓰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이걸 이렇게 부정하는데 또 막 고민하면서 이거 맞나? 이러면서 이걸 바꾸는데 또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제를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한 뭐 100개 써놓고 부정하는 연습을 막 진짜 지독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나아질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시간 단축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이런 문제풀이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걸 쓰지 않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실 여기에서 바로 부정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할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진실게임 유형이 한 회에 하나? 2개? 뭐 있을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쩌다 한두 번 풀어보는 걸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뭔가 작정을 하고 명제들을 전부 다 부정을 하는 빠르게 부정하는 연습,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기로 왔어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사실은 뭐 제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문제풀이가 끝나요. 뭔가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둘 다 참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는 A라고 하고 하나는 A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둘 중에 거짓말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또 C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또 이 둘 중에 거짓말하는 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 명인, 이 이야기 중에 거짓말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얘가 가운데 있는 애가 참이 돼버리면 얘도 거짓, 얘도 거짓, 거짓이 둘이 되죠. 이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요게 거짓이다라고, 요 내용이 거짓인 거죠. 요 내용이 거짓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진실이죠. 자, A가 뇌물 받았고 B 뇌물 받았고 C 뇌물 받았고, 요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여기 D는 뇌물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겠죠. 전부 다 이제 누가 뇌물 받았고 안 받았고가 다 나왔으니까 3명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다라고 이렇게 고르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또 다른 연습 문제에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주의할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진술 중에서 이런 형태의 진술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런 진술 중에서 우리가 흔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술, 뭐 이런 거 따질 때 누구는 진실이다, 누구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술이 있었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순서대로 1, 2, 3, 4라고 하면 3번은 거짓이다, 뭐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또는 여기에다가 좀 다른 말을 좀 덧붙였다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로만 일단 해볼게요. 3번은 거짓이다 라는 내용 이렇게 들어가고, 진술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요거를 제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진술까지 추가했다고 치면은 5개의 진술인데 그 중에서 2개가 진실이고 3개가 거짓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걸 이용한다고 하면 얘랑 요 세 번째 거랑 모순이잖아. 모순 관계니까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알죠? 알지만 어때요? 아직도 얘네 중에 남아있는 애들 중에 진실이 남아있고 거짓이 남아있으니까 조금처럼 누가 참이다 거짓이다 확신을 갖고 풀이를 이어가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렇게 참 거짓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가정하에서 자, 이런 상태에서 혹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비슷하게 와서 그럼 얘네를 전부 다 부정을 해서 풀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넘어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진술들은 이렇게 정석대로 부정을 하면 되죠.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는 3번은 진실이다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문제 풀 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어떤 명제를 부정한다고 했을 때 얘를 단순하게 3번은 진실이다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물론 안 된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3번은 거짓이다라는 걸 부정해서 3번은 진실이다라고 바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얘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 있는 요 세 번째가 아니에요. 얘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얘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 부정해서 푸는 걸 우리가 활용한다 치고 이렇게 바꿔놓고 다 바꿨으니까 이게 진실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 말이 나왔을 때 얘는 애초에 그냥 요거의 부정이었던 거예요. 그쵸? 요거의 부정. 그러니까 요거였던 거죠. 애초에 거짓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걸 다시 부정하면 다시 원래대로 얘로 돌아오는 거니까 요거로 생각해야겠죠?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진실게임 유형을 뭐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뭐 적어 두시고 잠깐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복습하실 때 일단 단계예요. 일단 이 문제 그 자체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이런 내용도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더라도.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이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푸는 이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얘를 부정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기본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일단은. 당연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부정을 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안에 이 교재에 넣어놓은 많은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어진 진술을 전부 다 부정을 해서 풀이하는 문제는 요거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풀이하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얘는 조금 다르게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니까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되짚어 보면 되죠? 얘는 왜 이렇게 풀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제가 복습 차원에서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봤을 때 자, 어떻게 풀려고 했었나요? 일단 빠르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OX 케이스가 아니죠?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요.
4개의 뭐 이런 강좌에 누가 배정받냐. 그 배정받는 조합이라는 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상황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요렇게 좀 눈에 띄게 뭔가 내가 쉽게 이용할 만한 진술이 나와 있는 문제구나 라는 거랑 요런 거. 자, 한 명의 진술만 거짓이다. 좀 쉬운 문제라는 게 좀 티가 나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었어도 얘랑 얘를 보면은 아주 쉬운 문제구나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걸 순진하게 다 순서대로 다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힌트 삼아서 푸는 쉽게 힌트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을 빠르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훑어보고서 쉬운 문제네 풀이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B와 E는 서로 모순 관계라는 거고 B와 E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얘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얘네들 중에 거짓말이 있으니까 나머지 A랑 C랑 D는 전부 다 참 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죠. 자, 결론은 A의 이야기가 참이기 때문에 C는 강자를 맞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참이니까 C는 강자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자,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문제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이용할 만한 진술이 바로 이런 형태라고 했어요. 그걸 잘 골라냈으면 여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그냥 첨언을 더하면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B가 참이다, E가 참이다 구분하지 않죠. 확실하게 참이다, 거짓이다 알아낸 정보로 일단 답을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요. 답이 아직도 안 나오면 그 얘기는 답이 안 나오면 이 중에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까지 따져보란 뜻이에요. 그때 따져보고 답을 구하면 되죠. 제 말은 우리는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인 그런 시험을 보는 거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를 구분하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풀이의 중간 단계에서 답을 먼저 좀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만약에 요 2의 진술 이런 게 없었다라거나 눈에 안 보였다라면 우리가 뭘 이용하죠? 자, 요런 이야기 이것도 좀 이용해 볼 수 있어요. 누구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런 표현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얘를 이용한다고 하면 뭐 사실 이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얘를 이용한다고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걸 이용하면 D의 말이 거짓이 되면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죠. 거짓말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1명밖에 없는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죠. 물론 아까보다는 정보량이 부족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없었다. 얘도 없고 얘도 없었다라고 하면 뭘 이용해서 푸나요? 요거죠. 말이 안 맞죠? 서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논리적으로 반대 관계야. 얘네 중에 거짓말이 있어.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누구는 거짓이야, 누구는 진실이야 이야기하는 진술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힌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런 애들이 없으면 어쨌든 내용을 읽어봐야 되죠.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눈에 바로 보이면 좋지만 저는 이렇게 푸는 거죠. A가 B가 수학사를 담당한다고 하죠. B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지 수학사를 담당하는 애가 다른 사람이다 얘기하는 게 있는지를 빠르게 보는 거예요. 수학사 얘기 더 이상 나오지 않고 B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 있긴 하지만 이거를 제외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없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요. C는 강자를 맞지 않는데요. C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말이나 강자를 맞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얘기하는 말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C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아래 나오고 말이 안 맞죠.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요 2의 진술도 없고 요 내용도 없었다라고 하면 물론 이걸 이용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또 뭔가 다른 내용이 막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B가 수학사를 담당한다라는 이 말이 다른 말이랑 뭔가 말이 안 맞는지 악의가 안 맞는지 이런 걸 따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도저도 안 되면 우리가 가정을 해서 푸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한 명만 거짓이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풀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 뒤에 더 풀이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안 푸는 거예요. 그냥 안 푸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지우고 뭐 요것도 없었다고 합시다. B는 없어지는데 자 만약에 이 남아있는 3개의 진술 중에 자 우리가 가정을 해서 풀 거라면 아마도 하나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서 풀겠죠? 이 문제는 이 3개의 진술 중에 A랑 C랑 D 중에 어떤 이야기를 거짓이라고 가정해서 풀겠어요? 뭐가 답이다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뭘 골라야 되죠? 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두 마디를 하고 있잖아요. A 그리고 B예요. 이거 부정하면 not A 또는 not C죠. 몰라요. 뭐가 거짓말인지. 확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요. 부정하면 이게 거짓이라고 하면 E가 조합수학을 담당하는 건 아니래요. 요런 정보보다는 제가 이거 이용하라고 했죠?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D는 조합수학을 담당한다가 되죠. 그러면 바로 이 밑에 말이랑 말이 다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할 때는 이런 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길게 지금 두 문제 갖고 길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되게 복습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가정해서 풀이할 거냐 이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게임 유형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이제 이 맥락, 이 개념들, 이 접근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다음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 이야기부터 보는 거야. 이런 판단을 이제 빠르게 해내는 그런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70번으로 가볼까요? 네. 풀이 방법을 그냥 한 번씩 소개하고 정리하려고 봅니다. 자, 문제 볼게요.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당첨이 됐냐 안 됐냐만 따지면 되는 정말 단순한 상황이고요. 하나만 거짓이래요. 이것도 우리가 좀 쉽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따져봐야 할 상황 자체가 단순하고 뭐 참거짓 개수는 여기서는 의미 없어요. 단순하고 실제 진술도 OX로만 이렇게 누가 당첨됐어, 당첨되지 않았어 단순하게 얘기해 준다면 가끔은 아까처럼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서 푸는 것보다는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다 그랬죠. 자, 제가 한번 진리표를 이용해서 풀어볼 거거든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자, 한번 시간을 체크해 볼 건데, 저는 저 초식에 보고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확인했죠? 자, 진리표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나는 아니야. C 또는 E야. B 아니야. 자, 나랑 D야. 뭐 이렇게. 나랑 C는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물론 저는 더 이렇게 크게 쓰면서 했지만 30초 정도 걸렸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30초 걸렸고 문제에서 얘기했던 대로 4개가 진실이고 하나가 거짓인 그런 상황 요거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OX 체크할 때 여러분들 표시하지 않은 거 여기 5만 썼으면 나머지는 다 X인 거예요. X인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했고 제가 실제로 문제를 풀고 이렇게 체크하는 것까지 한 30초 걸렸지만 뭐 어쨌든 실전에서는 어쨌든 저는 뭐 풀어봤던 문제니까 실전에서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충분히 1분 안쪽으로는 우리가 다 풀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지에도 진리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풀이를 해놨으니까 그 진리표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어떻게 체크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들 NCS 시험 보러 갔을 때 이 유형이 선택지가 그냥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A, B, C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저는 요 밑에다가 이렇게 바로 해요. 아니면 이걸 세로로 할 수도 있어요. 해볼게요. A가 나는 아니라고 하죠. 나는 아니하니까 A의 말은 거꾸로예요. 표가 반대로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A의 말은 1번일 때 거짓말이고 나머지일 때 진실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써도 돼요. B는요. 자, 잘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체크하는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애는 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이름 옆에다가 X 표시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고 자 C 또는 E야 이렇게 얘기하면 C랑 E일 때 맞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X인 거예요. B는 아니라고 하죠. B가 X예요. 나머지는 동그라미. A 또는 D래요. A랑 D에다가 동그라미. 누가 맞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이름 밑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가 X인 거고 누가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사람 이름 밑에다가 X 치고 나머지일 때 동그라미인 거예요. OX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얘네는 진리표로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만 풀이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엔 바로 오른쪽에 71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81페이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71번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 5명의 그 성적 순서 성적이 누가 더 높고 낮은지 그런 순서를 따지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좀 많죠. 자, 그런 건데, 자, 이 중 한 명의 진술이 거짓이다. 라는 이 표현은, 이 조건은 조금은 쉬운 조건이 나왔어요. 4명이 진실이고 1명은 거짓이다. 자, 단순하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이게 뭔가 말이 안 맞는 부분을 빨리 찾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냥 그런 걸 모르고 이 진술의 형태만 봤을 때, 패턴만 봤을 때 어떤 진술을 먼저 좀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무슨 말이냐? 누가 누구보다 성적이 높고 낮다라는 말은 대놓고 그게 반대로 나와 있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맞는다는 걸 체크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누가 A가 B보다 성적이 낮대요. B가 1등이고 A가 2등인지 B가 3등이고 A가 5등인지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막연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뭔가 등수가 확정돼서 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이런 애들이 뭔가 따져보더라도 간단하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2가 1등이면 이거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2가 다른 누구보다도 전부 다 성적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런 정보를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A가 맨 위에 있으니까 얘부터 받겠지만 이 이야기가 중간에 껴 있었어도 얘를 보고 얘부터 따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2가 1등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물론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에요. 2가 1등이래요. 자, 그거 가지고 뭔가 2보다 누가 성적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2가 1등인데 2보다 누가 성적이 더 높아 얘기하는 게 없죠. 애초에 2에 대한 언급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골랐지만 힌트로는 활용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뭘 보라 그랬어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찾아봐야겠죠?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 D는 C보다 성적이 높대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나? 없죠? 이런 식으로 보란 얘기예요. 제 말은. 순서 쌍이잖아요. 쌍. D와 C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지 없어요. B와 E에 대해서 없죠. C와 A에 대해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따지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A와 C의 성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거짓말하는 애가 있는 거고 존재한다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런 거고 그 말은 A랑 C랑 D는 자 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 진실게임 유형이 끝나면 조건추리라는 유형을 배울 거거든요. 그때는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실제로 누가 몇 등이고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4등이고 이런 걸 좀 다 찾아봐야 되는 그런 유형이 조건추리예요. 뭐 다음 단계인데 여기서도 물론 해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누가 1등이고 2등이 될 수 있는 애 누구고 꼴찌가 될 수 있는 애 누군지 따져볼 수 있죠. 뭐 연습 삼아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이 진실게임 유형에서는 뭐예요? 그냥 여기서 더 따질 필요 없이 그래요? 그러면 2가 1등이다라는 이 말은 일단 맞겠네. 그럼 3번이 답이다. 그냥 이렇게 고르는 거죠. 더 뭐 따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뭐 따져본다면 여러분들 정리하는 걸 간단하게 맛보기로 보여주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5명의 순서를 결정하는 건데 A의 말이 참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넣어요. 2를. 그 다음에 D는 C보다 성적이 높다. 그러면 D를 왼쪽에다 쓰고 C를 오른쪽에다 써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는 순서가 확정이 되면 집어넣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된 애들은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뭐예요? D는 C보다 성적이 높다. D가 C보다 왼쪽에 들어간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자, 그 다음에 C와 D 봅시다. 자, 이 D 이야기가 조금 더 뭔가 힌트가 되겠죠? 같이 C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B는 C보다 성적이 높대요. 그럼 B도 C보다 뭔가 이렇게 조금 더 화살표 방향을 따졌을 때 왼쪽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자, C의 이야기에 따라서 A는 B보다 성적이 낮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B랑 C 이렇게 쓰면은 B가 왼쪽, C가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확실하게 얘네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B는 B보다 성적이 낮은 애가 최소 둘이죠. 그러니까 요 2, 3번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B는. 그 다음에 C는요. C는 얘보다 앞에 있는 애가 최소 둘이잖아요. 무조건 4, 5번 자리인 거예요. C는. 그러면 D는요. 모르죠. 몰라요. 5번은 절대 아니겠죠. C보다는 앞일 테니까. 그럼 보통 이런 걸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해요. A는 B보다는 D.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순서를 다 찾는 문제였어요. 뭔가 더 뒤에는 정해지지 않죠? 그럼 이럴 때 이제 B랑 E 중에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제. 자, 봅시다. 여기에서는 뭐 사실은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따져봐야겠죠? 여기서는 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아낸 정보랑 엇갈리는 정보가 여기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뭔가 진실게임에서 조건 추리까지 응용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였으면 이제는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고 막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를 높인다면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푸는 방식은 그때 가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지금 한번 여유 있을 때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결론은 우리가 중간에 알아낸 정보로 답을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으로 골라집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일단 더 풀어봅시다. 74번으로 갈까요? 네. 자, 74번 문제를 여러분들 먼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서 지금 제가 앞에서 네 문제 풀었는데 앞에서 푼 문제랑 얘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빠르게 한번 훑어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어디가 다르죠? 자, 이 문제가 앞에서 풀어본 문제들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의 패턴은 어떤 식이었냐면 이 5명 중에 뭐 4명이 진실이고 1명이 거짓이야. 이런 식으로 이 5명 중에 몇 명이 참이고 몇 명이 거짓이다라는 이런 정보를 보통 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상황을 따지는 문제, 진리표에서는 진리표를 만든 다음에 그 참거짓 개수랑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진술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해요? 모순이나 반대 관계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진실이겠네, 거짓이겠네 뭐 이렇게 판단해서 풀겠죠. 자, 그런데 얘는 본질적으로 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이유로 여러분들 그 논리적인 관계 따질 필요 없고 진리표를 이용해서 풀 수도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진리표를 이용할 수도 있는 문제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진리표는 일단 선행 조건이 뭐가 있어요? 대입해서 풀어야 되니까 상황이 단순해야 된다라는 선행 조건이 이미 있잖아요. 그 때문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가정을 하는 거랬죠. 가정을 해서 푸는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 때문에 빠르게 가정을 해서 푸는 문제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되고 가정을 해서 푸는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귀류법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했죠. 가정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가정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 방식의 추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참이고 하나는 뭐 거짓이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되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어느 것 하나를 참이다, 어느 것 하나를 거짓이다 단순하게 대입하셔서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풀어볼 것 같아요. 여기에서 3등을 한 사람을 물어보죠. 3등을 한 사람을 물어보니까 누가 3등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를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겠어요. 자, 뭐 예를 들면 뭐 한번 첫 번째 시도로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시도. 여러분들 이거 누가 몇 등인지 정리 잘 해야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정리를 여러 번 할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1등, 2등, 3등, 4등, 5등. 제가 왜 요 선에다가 맞춰서 풀어요?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선 그리면서 풀 필요 없게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병철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위에 있는 것부터 합시다. 뭐 을룡이 걸로 해볼게요. 을룡이의 요게 참인. 을룡이가 3등이 요 케이스로 따져보겠다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여기에 을룡이가 들어가고요. 자, 요게 맞고 그럼 요게 틀린다는 뜻이죠. 자, 그럼 얘가 3등이라는 걸로 갑수가 3등이다. 병철이가 3등이다라는 건 틀린 말이 돼요. 그러면 얘가 진실이 되고 얘가 진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병철이가 2등이고 무영이가 꼴찌네요. 자, 그 다음에 무영이가 꼴찌면 요 얘기 맞겠죠? 얘가 거짓말이에요. 자, 정의가 자기가 1등이 아니래요. 정의가 1등이 아니니까 정의는 4등이어야겠죠. 그러면 1등이 누구예요? 갑이네요, 갑. 자, 그런데 요거 따져보면 어때요? 이것도 거짓말이고 요것도 거짓말이 되죠. 그죠?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하면 잘 가다가 이 마지막에 얘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이게 틀렸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다가 확정이 되고 정의가 2등이다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풀이로 가는 거죠. 자, 정의가 2등이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따져요? 2등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나요? 자, 2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 얘기가 거짓말이 되겠죠. 자, 이게 거짓이면 이게 참이에요. 갑수가 3등이네요. 그럼 더 안 풀어도 되겠죠, 여러분? 그쵸? 잘 봐요. 이게 틀렸으니까 이건 확정된 거죠. 갑수가 3등인 게 나왔으니까 더 이상 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더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더 따져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풀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풀려면 애초에 처음에 표를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3등이 누군지 찾는 거야. 이렇게 좀 표시해 놓고 정리하다 보면은 좀 눈에 딱 띄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놓치면 나도 모르게 이거 정리 끝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다 정리해봐요. 그래서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체크하고 풀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드렸다가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